우리 회사가 한 시간에 다 같이 모이기가 참 어려워서 8시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게 피해가 돼서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되지 않나.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11시부터 이렇게, 그리고도 이제 2번까지도 참석하기 어려우면 저로서는 좀 그래도 명분이 서는데,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시죠, 뭐. 사실 이 창의성 개발이라는 말은 사실 실로 여러분이 다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이 창의성의 세계를 알고 나면 실로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가 건드린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조금 소개를 하지만 거꾸로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한번 힘껏 같이 노력해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강의는 지금 소개된 바와 같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약 25회라는 임시 기간을 정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돼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있고 한 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주제가 그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세계를 만나면서 한번 삶의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아마 한 3회 내지 4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책의 내용으로 옮겨갈 거고, 그 전에 서론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어떤 내용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별로. 회사는 당연한 얘기고,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잠재력을 꺼내 쓰는 데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면 결국은 자신의 능력이 무한대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만나서 행복해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사실 밑에서 바라보면 멋있고 산 정상에서 촥 이러고 있는 게 멋있지만, 산 정상에서는 추운 찬바람이 부는 거고, 멀리 밑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경치가 보이면서 더 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고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쉽게 살았으면 한다면 이 창의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죽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을 최대로 가치 있게 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자기 능력이 무한정으로 커지다 보면 성공이라는, 소위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당연히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것이 돈이나 잔뜩 창고에 쌓아놓고 그거나 파먹고 사는 그런 것을 성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주변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다운 인간, 참 만나서 즐겁고 뭔가 조금 고통은 있어도 그 고통은 오히려 즐거운 고통인 그런 시절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어쩌면 그 사람은 원래 타고난 재주가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데와 그런 사람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받았는지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지 지금부터 그것을 찾아내서 마음껏 한번 사용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 옆에 되찾을 수 있다는 건 원래 있던 걸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자주 쓰는 말은 창조니 창의니 창조적 사건이 거의 이런 말도 우리가 한번 요 위에 요런 표시나 특별한 기호들이 뭐 이게 다 수학에서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쓰는 기호는 정의, 어떤 일에 정의를 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는 말도 제대로 옆에서 정확하게 그게 뭐지 그럼 모르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열심히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이나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말뜻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문제들도 뜻밖의 쉽게 풀려요.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은 답도 저절로 아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벽에 몇 가지 내용들이 붙어 있죠. 문제 있는 곳에 답이 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도 못 찾아내고 헤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라는 말을 크리에이션 또는 오리지널리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그었지만 처음이라는 말, 새롭다는 말, 그리고 먼저라는 말, 새롭다는 말, 처음, 그리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뭘 새로운 걸 내놔라 그러지만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뭐 불쑥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끈기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왜 그럴까 하고 추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창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은 모방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하나 자기 지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거 뭐 대학도 다니고 박사가 돼야지 많이 하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면 이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우리는 충분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작은 교훈 하나에도 실로 놀라운 거북이와 토끼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느냐라고 우리는 그러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어렸을 때 그렇게 영악하고 똑똑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정말 그렇게 됐느냐 다 잠자고 있어요. 미련한 것 같이 보였던 거북이는 오늘도 쉬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서서 지금도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한때 그렇게 똑똑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낮잠이나 자면서 쿨쿨 자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약은 토끼보다는 미련한 거북이의 모습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 늘 찾다 보면 또는 남보다 다르다는 것은
거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 우리 이런 것들만 잘 추적해보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책을 냈다면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건 기본밖에 안 됩니다. 쓰는 사람의 고통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평범하고 또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발상 하나, 생각 하나의 차이로 우리가 자신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자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 되겠냐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자신감도 너무 익숙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죠.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늘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뭐 거침없이 뭘 척척척척 답을 내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사실 오랜 노력을 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갖는 당연한 하나의 권리라고 할까, 보답이라고 할까. 특별히 갑자기 유창성을 추구하신다면 아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책을 하나라도 열심히 읽다 보면 이런 유창성에 대한 그러한 특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유연성이라는 말도 부드럽고 연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나약한 걸로 보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풍에 쓰러지는 것은 나무요, 오히려 풀잎은 바람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자기 그 존재를 잃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을 골고루 그때그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융통성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너무 꽉 막혀가지고 지금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도관에 물이 지금 터져서 막 물이 방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도 앉아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선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융통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또 개방성만 해도 사람이 우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좋은 생각이 난다라는 책에 이미 가지신 분은 조금 읽으셨는지 몰라도 이제 자기 마음을 열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자기 마음을 열고 거기서 답을 한없이 나오는 대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요새 뭐 오픈이라는 말이 워낙 유명해서 이제는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프랑스에서 뭐 공부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6년을 살았고 독일에서 1년을 살았으며 카나다에서 2년 넘게 살기도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그 혜택을 본 사람이죠. 영어권, 불어권, 독일어권. 지금은 많이 잊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런 세계에서 다 잘 나가는 3대 국어를 조금씩은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영광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늘 마음을 열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저렇게 노력하면 뭐가 안 돼 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게 많이 저는 느낍니다. 한때 어려웠고 지금 어려울 뿐이지 내가 다음에도 어렵다는 거는 그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왕년의 것을 시비를 너무 걸고 너무 그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있지 않나. 사실 우리가 뭐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기죽을 건 없지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상대해보면
그 사람들 발명 참 잘해요.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왜 불편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불편할까 하면서도 금방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가지고 불편해도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편에 그냥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 불편을 쩔쩔매는 걸 보면서도 그다음 시간 지나면 너도 괜찮아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의 경우는 발명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이 늘 개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늘 답을 찾는 반면에 우리는 그냥 거의 그냥 익숙해지는 제도에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한눈에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의 노력 끝에 얻는 하나의 어떤 결실이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하나의 예술적인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죠. 척 보면 그냥 알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지만, 척 보면 그냥 아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분야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얻는 당연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마다 자기 어떤 앞에 닥치는 문제들 앞에 문제가 뭐구나 하고서 본질을 빨리 찾고 그 해답을 명쾌하게 얻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렇게 순발력도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제 머리 좋다 그러면 되게 순발력 그리고 암기력 이렇게 달달달달 해가지고 퀴즈를 풀어도 답답한 것이 그 답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버튼 하나 먼저 누르는 걸로 승부를 낸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도 알고 나도 알면 내가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갔을 때 문제를 하나 이렇게 내고 시간을 줘요. 30초든. 그 답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되는 거지. 그냥 제가 먼저 대답할까봐 내가 먼저 막 눌러야 되는 이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답을 서두르다가 틀렸는데 왜 내가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고. 그래서 너무 순발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재치나 부리고 그저 개그 하는 사람이야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평범한 생활 살면서 너무 순발력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때때로 상황이 긴박할 때는 임기응변, 임시방편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필요한 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있다 보면 소위 그래도 영재급의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영재 특별히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암기하고 3살 때 천자문을 띄었니 말았니 그런 사람을 영재로 보는데 서양에서의 영재 기준은 지구력입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끝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지언정 끝내 해결해내는 사람. 거기에는 당연히 인내력이 필요하겠죠. 사람 하나 되는데 그렇게 몇 가지 요소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지구력을 잘못 사용하면 잊어먹어요. 너무 문제를 오래 끌다 보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 나올 겁니다.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 굉장히 단순하고 또 쉽고 확실한 겁니다. 공이 어디 있는지를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공이 아무리 폼을 배워도 소용없는 거죠. 공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디 오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서 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공에서 눈을 떼지 말아가 자기가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중복이 되면서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 문제를 잠시 보류하고 저 문제를 풀지만 이 문제를 내가 잊어먹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잠재의식이니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면 또 알게 되는 내용이 일 겁니다. 집중력도 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은 겁니다. 테니스 바둑을 5년, 10년 배웠다고 챔피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냥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시키면 얼마든지 수십 년 경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런 실제로 모든 세계에서 집중력으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집중력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견력이라는 것은 앞을 미리 내다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앞으로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벽에 당신이 생각을 바꾸면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게 간단한 말들이 아닙니다. 거기 한마디 한마디가 앞을 내다보고 내가 지금 이 새빵살이 월세방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돈을 작게나마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작은 단칸방 하나라도 마련하겠다. 그런 앞을 내다보고 사람이 좀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판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판단을 하느냐 저 판단을 하느냐 마치 등산을 하면서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아는 등산길이야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지만 때때로 인생에서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저 길을 못 가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판단력이나 결단력 같은 아주 종합 예술이나 같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에 우러나오는 지식과 또 다른 사람의 지혜까지 빌려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그때 기분 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때는 멋있게 잘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서양에서 독일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보면 기초공사 하는데 아스팔트 덮는 건 쉽습니다. 밑에 모래 이런 거 다 다지고 비가 와서 저절로 물이 다 배어서 꺼지고 그래서 보통 6개월 1년 걸려요. 우리는 그냥 후닥닥 석 달 만에 했니 한 달 만에 했니 그걸 자랑하고 알고 보면 6개월 후부터는 그냥 여기 무너지고 보도블록 하나도 아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양 가서 보면 그냥 당연히 평평하니까 여기는 그냥 밑을 안 보면 발에 걸리니까 그거 하나에서도 이렇게 요런 마지막 마무리 하나가 이게 얼마나 몇십 년이 걸려서 우리가 따라잡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고도의 내공이 소위 쌓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척 보면 아는 답들이죠.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결코 저 사람은 재주가 많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물로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예지력도 날카롭게 어떤 날카로운 지혜를 말하는 건데 다 앞에 비슷한 말들일 겁니다. 어떤 일을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소위 영어를 비교를 하면 I see 그럼 난 안답니다. 근데 I look, I see 그럼 나는 본다라는 뜻이 물론 있죠. 그럼 나는 보는 거 I see와 I look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look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 보면서도 이 벽과 이 벽의 거리가 4m, 5m 그리고 요 심지어 그 개수가 몇 개나 있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나서 아무런 뇌에 기억이 하나도 안 된 거하고는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은 상당히 피곤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단계가 낮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 웬만한 게 다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 1학년 때도 1학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4학년, 5학년쯤 되면 외우는 과목도 많아지고 지식도 복잡해지면서 애들이 피곤해지지만 그거 사실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쉬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매번 어려울 뿐이지. 그렇지만 대학에 가서 다시 아래를 내다보면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창의에도 사실은 단계가 있고 그만큼 자기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점점 문제가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읽자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 창의를 다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지도력이나 그런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 회사가 잘 되겠구나. 내 부서가 잘 되겠구나.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러고서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저절로 모든 거의 이 원점은 생각이에요. 생각. 관찰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나는 안다. 영어에서 I know. 그러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I understand로 나는 안다는 건, 나는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원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큰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기 자신 하나도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사실. 상당히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내가 부정적인 걸 자꾸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마치 개간된 땅처럼 좋은 작물을 할 수 있는데도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적응력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마치 답을 미리 내는 것 같지만 제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실천으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실천이 되기 전에 이런 기초지식들이 다 쌓여야 되고 이 실천이 또 다른 어떤 실천하고 개방하고 동떨어진 말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받아들인 걸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거지 그저 실천력하고 행동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실천이라는 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하나 그러다가 이 뜻밖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땐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예상 못했을까. 이번 문제는 내가 이렇게 조금 저거 해도 다음에 문제는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다음에 그걸 반성해서 새로운 자꾸 대안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하여튼 실천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희망하고 있다. 이 세상이 다 황폐화돼도 그런 명언들이 많아요. 희망이라는 묘약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고 내일의 희망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난 안 돼 하는 비관적인 것보다는 낙관적으로 그거 했다면 나는 왜 못하겠느냐 내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 그럼 자기를 반성해서 그래 내가 사실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그리고 내가 게을렀지 그런 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영원히 밑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그래서 항상 그가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실패했지만 요번엔 또 이런 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목표를 잃어버려. 한참 하다 보면 좌절만 배우고 좌절이라는 독약만 먹고 거기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패기와 용기라는 묘약은 잃어버리고 그게 지금 어쩌면 우리들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뭐 긍정적이고 보다 문제를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공책에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막연히 생각하면 굉장히 근심거리가 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좋은 말이 도시의 7블럭을 뒤덮은 이 짙은 안개도 알고 보면 한 반잔 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그냥 안개로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앞이 안 되고 그러지 실상을 막 파고 들어가서 보면 그래 뭐 지금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 해? 돈 없으니까 우선 내가 모든 걸 줄이고 먼 훗날의 그 희망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저거 하는 거지 평생을 나보고 이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기나 용기나 다 같은 말이죠. 기죽지 말고 지금 잘못됐을 뿐이지 내일은 두고 봐야지. 다 그렇게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고 위에서 잘난 척하다가 추락하는 사람 늘 그 전체 에너지의 전체에서 볼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실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그거 내려가는 사람이 나냐 그냐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 모두 그런 면에서 패기를 잃지 않아야 되겠죠. 패기 부리고 용기 부린다 그래서 만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항상 어려웠을 때 자기 입장을 잊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하고 스스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이 지금 조금 잘난 척하고 까불면 뒤에 주변에서 다 욕하고 결국 추락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앞에 반대되는 말들이 계속 지금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죠.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굉장히 바보라고 그러는 것도 이 사회의 큰 문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실처럼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왜 하라고 실제로 유용한 에너지가 다 쓸모없는 거에다가 아까 얘기한 소모적 에너지, 비창조적인 에너지로 다 헛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언제든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머리가 단순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거 나머지 필요한 거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전부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진실이라는 막강한 무기,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지혜라는 것도 잔머리나 굴리고 그냥 남 속이고 그거 지혜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고 어려운 이게 지금 내가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 그랬지만 이 세상에 불가능이 왜 없습니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이 커요. 그 영역을 놓치고 있는 거지.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은 일도 해보면은 아주 싱겁게 끝나는 일이 많은가 하면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역시 지혜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벌써 상당히 경지에 오른 사람이고
때때로는 때를 기다리고 때때로는 순발력으로 이런 현란한 자기가 가진 모든 그 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까지 여러분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네요. 뭐 화합, 협동, 뭐 차원이라는 말도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수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1차원이다 그러면 길이의 단위를 말하는데 1m 그러면 어떤 한 축을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2차원이다 그러면 길이가 가로와 X축과 Y축을 놓고 하나의 면적을 만들어내는 걸 2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곱해가지고 뭐 미터 제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거기다가 가로 세로에다 높이를 하나 붙여주면 3승 해가지고 3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차원이다 그러면 이 시간축 거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계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 자리를 차지하고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 100년 전에도 여러분이 있었던 건 아닌 거고 100년 후에도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 식으로 어떤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축을 따라서 어떤 공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뭐 5차원으로 들어가면 정말 뭐 저도 사실 그 생각도 안 되는 세계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1차원의 세계로 사는 사람은 왔다 갔다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지만 2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차원에 사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2차원의 사람이 그야말로 기적같이 없어진 거죠. 3차원, 평면에 있던 사람이 그 높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평면은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적의 세계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창의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다 보면 이게 진짜 허황된 얘기인지 우리가 아직 일천한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차원을 한 단계씩 생각에도 그대로 차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높여서 보다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빨리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봐도 빨리 지금은 어떤 때다 구름이 끼면은 큰 홍수가 날 위험이 있다 그러고서 대비하는 사람과 그걸 대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비 온 다음의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얘기만 같습니다. 뭐 창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과학이나 뭐 이런 데서 제일 인생을 호기심 왜 그렇지? 이런 질문이 끊어진 사람들은 자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왜 그럴까? 이거 참 재밌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천재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관심과 호기심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질문이 많아요. 자꾸 왜 그래요? 왜와 어떻게 하면 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끊어지면 발전이 없는 거나 같아요. 그저 남이 얘기하면 그러려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어떤 자기 앞에 문제가 생겼으면 왜 그렇게 나타났지? 그 다음에 바로 그 반응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 왜와 어떻게 하면이라는 대비책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열심히 그러다 보면 학문이 배우려는 자세가 자꾸 떨어지면 자꾸 그 발전이 더뎌지거나 또는 정체되고 말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공부를 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뭐 탐구 자세 그리고 노력하는 거 노력이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일도 지금 내가 좀 지고 있을 뿐이지 내일은 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키워드는 노력이죠. 뭐. 그리고 자기 앞에 지금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합니까? 자기 앞에 지금 현실은 내가
힘들어도 자기 하루에 누군들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이라 해서 25시간 받고 나는 23시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평등한 시간 중에서 지금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 관리. 그래서 어떤 자기 시간표가 있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창의적을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 사람들만 갖고 있고 우리들은 안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아직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완하면, 그리고 뭐 어떤 특수 분야에 자기가 아주 성격적으로 잘 맞으면 그 분야로 집중 피우면 다른 것들이 굉장히 커버가 되는 거죠, 소위.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이런 것들의 하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본 거고, 나도 이 분야 저 분야를 자꾸 개발해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까도 뭐 잠재력을 되찾자라는 말도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런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너나 가릴 것 없다, 너나 나나 다 기본적인 그 능력과 자질이 다 있는데 안 한 거다 이거죠. 그야말로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그거 네가 먼저 알았을 뿐이지 나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부터 이제 자기를 변화시키면은 성공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집집마다 다 애기들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하나 만드는 데는 뭐 남자와 여자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자를 통해서 정작 2억 개에서 5억 개를 흔히 표현합니다. 정작 그 5억 개 중에서 성공한 유일한 단 한 정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납니다. 그냥 우리 하나 때문에 2억 9,999개의 정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만한 사람입니까? 이미 인간으로 응애하고 나오면 다 굉장히 대단한 승리자예요. 거기서 뭐 우리끼리 지금 너 잘났니 나 잘났니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이 머리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인데, 이 뇌 속에는 지금 뭐 에코노모 박사라는 사람은 14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어떤 학자들은 1조 개도 있다. 그 지금 140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가 실감 못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가 트란지스타 뭐 성능의 10만 배니 굉장히 그 처리 속도가 빠른 거죠. 어떤 정보가 우리가 탁 들어오면 그 정보를 기억해두고 또 처리해서 다른 세포한테 넘겨주고, 지금 뇌들이 굉장히 지금 그 140억 개라는 거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조금 똑똑하다, 조금 덜 똑똑하다의 차이도 알고 보면 거기서 뭐 145개에서 15개 빼면 돼요, 그럼. 15개 뺐다고 뭐가 적어요? 1조 원 가진 사람한테 뭐 1조 500억 더 있다고 해서 잘난 척 해서 그 사람은 부자고 쟤는 가난하고 그렇게 구분 못 하잖아요. 이미 지금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우리가 가진 뇌세포의 15%밖에 안 사용하고 세계 최고의, 인류 최고의 학자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있는데 안 쓰고 그냥 나는 바본가 보다 생각했을 뿐이지. 이걸 조금 더 뭐 저도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책 저 책을 보다 보면 이것도 재밌구나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뇌에 뭐 머리카락이 있고 그거를 지금 두개골이라는 이 딱딱한 뼈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각자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렇게 지금 쭈글쭈글하게 생긴 뭐 다 아시지만 뇌에 대뇌피질이라는 그 뇌를 우리가 결국 이 뇌 속에
저마다 이 뇌속에 저마다 145개의 뇌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구체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면 각자의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역, 두정역, 후두역, 축두역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더 이제 뇌세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까지 지금 학문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돼서 우리는 그들이 연구해 놓은 거 이해만 제대로 해서 활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다 만들어서 쓸 필요 없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만 조금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듯이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요런 기능들을 지금 살려내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전두엽에서는 이렇게 후각을 포함해서 어떤 영역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상관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 양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영역이나 부정 시각 영역 이런 영역들을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지금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당연히 이해해서 그래? 그럼 되게 편리하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그냥 바로 사용해서 쓰면 되듯이 지금 대뇌 피질에 있는 이런 140개 인체에는 보통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뇌세포의 경우는 크게 보는 사람은 1조 개라는 말도 있고 140억 개를 지금 최소로 보는데 그거 하나하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신경세포, 뉴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는 이제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기타 보조수단으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와 뇌세포의 차이는 이런 하나의 축색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와 다른 신경세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이고, 또 정보를 여기도 신경세포가 있고 여기도 신경세포가 있어서 서로 이거 다 각각의 뿌리마다 어마어마한 개수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뭔가를 막 설명하려고 그럴 때도 제 뇌 안에서 어떤 특정 부위의 뇌세포들이 막 지금 연결을 해서 이 말을 꺼내가지고 막 하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해하지 하고서 하는 것도 지금 서로 보이지 않게 머리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류가 오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머리 좋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뇌세포의 경우는 이런 축색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세포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것은 교륜 쫄락한 부분이 수천 이런 건 교륜이고 요게 수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시냅스, 이걸 서로 접합을 하는 부위도 잘 보면 서로 이렇게 시냅스 간극이라는 게 있어서 공간으로 여기까지는 전기 에너지가 쫙 왔다가 여기서는 다시 또 화학 에너지로 또는 전화 상태를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여기서 호르몬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를 보면 결국 이걸 다 몰라가지고 안 쓴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신경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 하나가 오히려 이 선이 하나 연결되면 방전되는데, 이런 방전조차도 이 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 굉장히 인체의 구조를 들어가 보면 그걸로도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여 있어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나 나나 앞으로도 제가 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더 이런 정말 지금 제가 무슨 꾸며놓은 학설도 아니고 저 또한 이 책 저 책에서 전부 그렇게 돼 있었네 그런 거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누구는 머리가 좋다 그런 사람 난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운하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새로운 창의가 뭔지를 알고 공부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은 시간이 아직 안 지나서 그래요. 캐널 운하 이론에 의하면 어떤 황량한 땅에 비가 오면 그 물이 모여서 흐릅니다. 흐르는데 아직 강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그 줄기가 쭉 흘러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저절로 강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유속이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그 황량한 땅을 쓰지 않고 혼폐해 놨기 때문에 그 뇌세포들이 그냥 거의 지금 기능 마비된 상태죠. 거기에 물을 술술 뿌려주고 비를 뿌려주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하루가 다르게 확확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 저런 운하 이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쓰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굳어지는 거예요. 뇌라는 게 결코 시간이 지나면 막 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석고가 되고 치매에 걸리는 것도 저렇게 굳어버린 마감이죠. 그 다음에는 물이 들어가도 나갈 데도 없고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에 치매는 없을 테니까 제가 그래도 환갑 나이인데 저 아직 머리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답답해요. 아니, 쟤 3년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3일 전에 얘기를 또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근데 그게 그만큼 제 나름대로는 초창기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20살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27살 이후에 저를 쉬지 않고 지금도 책을 가까이 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책이에요. 우선은 재미있는 책부터 자꾸 읽으면 뇌의 어느 부분이 드디어 캐널이 막 생기면서, 운하가 생기면서 강줄기들이 막 요란하게, 아까 그 145개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 많이 쓴 사람들은 뇌의 세포들이 활발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정말 머리 훈련을 잘 시킨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육체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도 제가 뇌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하겠는데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그 운하는 뚫어야 돼요. 운하가 안 뚫리면 물은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 좋은 시절을 맞이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숙제를 꼭 적어가십시오. 저한테 이 숙제는 제출하는 건 아니고 과제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은 이론으로 갖고 여러분 자신감 가지라고 그러지만 자신감도 옛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다 하라는데 문제 풀면 안 되듯이 잘 안 풀리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이 창의교육이 끝나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 문제를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내가 아직 저건 안 했어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이걸로 첫 번째 강의를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